마인크래프트에서 다음 100일을 살아남을 거야. 이 멋진 마을 섬에서 하드코어 모드로 시작해. 3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할 거야. 다이아몬드 장비를 다 갖추기, 엘리트라를 얻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섬을 변신시키기. 마을을 멋진 마인크래프트 생존 기지로 바꾸기. 자, 이제 첫째 날로 들어가자. 다들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지? 마인크래프트 나무를 치고. 와, 대박. 저기 봐, 돌 도구가 있네. 맞아. 내가 천재야. 그런데 극한의 마인크래프트 실력 후에 이 바보 마을 주민에게 인사했어. 주변을 좀 둘러봤어. 뭔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돌 절단기를 찾았어.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멋진 파란 침대도. 몇몇 문을 더 두드린 후에 유용한 걸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마을 아이가 준 건 빵이랑 감자였어. 기대했었는데 이 마을에 좋은 농작물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호박만 있었어. 그 다음엔 마을 바로 아래 동굴로 들어갔어. 그래서 내려가 보기로 했어. 철을 조금이라도 얻길 바랐어.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 했어. 갑옷 없이 이 동굴에 들어가야 하나? 돌 도구만 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몹이 스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나? 맞춰봐. 나는 엄청난 바보라서 결국 좀비 4마리와 싸웠어. 하지만 좀비 4마리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알아? 스켈레톤 1마리. 이 스켈레톤 1마리가 첫날의 영상을 거의 끝낼 뻔했어. 오 마이 갓, 그냥 도망쳐라드. 일어나. 근데 어쨌든 드디어 내가 마인크래프트 잘하는 거 기억났어. 그리고 스켈레톤을 죽였어. 동굴을 좀 밝히고 거기서 나왔어. 아 맞다, 이 크리퍼도 나 거의 죽일 뻔했어. 근데 그 모든 일 후에 겨우 철 2개 얻었어. 그래서 이 철 골렘을 희생했어. 그리고 아까 찾은 감자를 심었어. 그리고 그게 우리를 2일차로 데려가. 여기서 결정했어. 나는 이 섬의 모든 나무를 베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베고 또 베다가 더 이상 벨 수 없을 때까지 베었어. 그리고 너는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몰라. 나무를 벨 수 있는 블록이 나무를 얼마나 벨 수 있을까? 나무를 벨 수 있는 블록이 나무를 벤다면? 그래. 그건 오글거렸어. 뭐?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건 충분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섬은 엄청 크고 내겐 돌 도구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통나무들 잘 활용할 거야. 우리가 방금 베어낸 통나무들. 어제 탐험했던 동굴로 내려가서 석탄을 잔뜩 했어. 그래서 횃불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 섬을 밝히고 싶었거든. 몹이 스폰되는 걸 막고 싶었고 마을 주민들을 살리고 싶었어. 근데 또다시 이 섬의 크기를 과소평가했어. 그리고 그게 2일째의 끝이었어. 3일째, 새로운 친구들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싶었어. 그리고 거래를 시작하려고 했어. 마을을 둘러보며 활 제작대를 찾았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져다 줬어. 그를 활 제작자로 만들었어. 어제 얻은 통나무를 모두 막대로 바꿨어. 그리고 거래를 시작해서 에메랄드와 경험치를 많이 얻었어. 이 에메랄드를 좋은 장비로 바꾸는 게 내 계획이었어. 무기 제작자와 거래하면서. 그리고 도구 제작자라서 대장간 테이블을 만들었어. 이 실업자 마을 주민 중 한 명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이 멍청이들이 오늘은 뭔가 유용한 일을 하기엔 너무 게을렀어. 조금 고민한 후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 난파선을 발견해서 배를 타고 짧은 여정을 떠났어. 쓸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보려고. 알잖아. 그리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날이 꽤 저물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잡아먹힐까봐. 마을로 돌아갔어. 푹 자려고. 4일째 되는 날, 짧은 모험을 떠나고 싶었어.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다행히 멀지 않았고 2배로 다행인 건 금방 파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을 봐. 당연히 다 챙겼지. 그리고 마을 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때 다른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 바다 유적 중 하나였고 끔찍한 삼지창을 가진 녀석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겁이 나서 안전을 위해 떠났어. 섬 부두에 배를 정박했어. 그리고 사탕수수를 펼치기로 했어. 분명히 이게 나중에 많이 필요할 거야. 어느 시점에서는 어쨌든 생각했어. 숫돌을 만들어야겠다고. 이 게으른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게 설득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려고. 결국 해냈어. 진짜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일을 맡겼고 4일째 끝날 때쯤에
우리는 좋은 장비를 얻기 위해 잘 가고 있었어. 거래할 게 꽤 많았지만 괜찮아. 5일차는 좀 이상했어. 기본적으로 철 도끼를 너무 많이 샀어. 그리고 전나무를 좀 베었어. 그래서 에메랄드와 교환할 막대를 만들었어. 좋은 거래를 열어야 했어.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래를 열기 위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야 했어.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큰 문제는 매일 밤 자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였어. 그리고 내가 이 100일 동안 3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조금 더 똑똑하게 행동해야 했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아. 알아. 나도 알아. 5일째 나머지 시간은 거대한 가뭄 비나무를 베면서 보냈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아니, 친구들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6일째 생각했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멋진 집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멋진 집이라고 말할 때 사실 바닥에 구멍이 있고 신선한 공기나 햇빛이 없는 곳을 의미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부를지도 몰라. 아니면 지옥 같은 곳이라고 부를지도 몰라. 하지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천국 마을이라고 부를 거야. 마을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 그러면 운반하기가 좀 더 쉬워질 거야. 그리고 6일째 나머지 시간은 마을 주변을 배로 돌아다녔어. 몇몇 마을 주민들을 태우고 7일째에는 남은 마을 주민들을 잡았어. 보이는 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마을 주민 낙원으로 데려갔어. 그 다음에 그들의 작은 감옥을 파기 시작했어. 아니, 휴가용 집을. 그래서 그들과 거래할 수 있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들을 레벨업 시켜서 다이아몬드 장비를 모두 잠금 해제. 하지만 몇몇 주민들을 그들의 방에 넣은 후 또 다른 플래처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막대를 거래하고 더 많은 에메랄드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활제작 테이블을 제작해야 했음. 그것은 몇 개의 부싯돌이 필요했음.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 자갈을 조금 팠어. 필요한 부싯돌을 얻을 때까지 화살 제작대를 만들었어. 그리고 주민에게 새 직업을 줬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는 원하지 않았어. 역시 운이 없어서 또 게으른 주민을 만났어. 그래서 착한 주민인 화살 제작자와 조금 거래했어. 화살 제작자, 그리고 도구 제작자와 무기 제작자를 위한 감옥을 더 팠어. 감옥을 더 팠어. 좀 더 시간을 들였어. 그들의 럭셔리 집을 최대한 멋지게 만들고 조금 더 레벨업도 시켰어. 이 시점에서 마을에 더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들이 구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이 멍청이들을 발견했어. 그들이 빠질 작은 구멍을 파고 나쁜 놈들이 그들을 먹지 못하게 덮어줬어.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낙원의 마을로 돌아갔다. 막대기 거래를 좀 더 했다. 나무를 좀 더 베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에 몹들 때문에 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8일째 아침에 시작했다. 막대기 거래를 위해 나무를 더 많이 베었다. 나무를 베는 동안 게임에 무기 제작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더 많이 거래했다. 그리고 새로운 방어구 제작자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게으른 주민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녀석을 무시하고 다른 주민이 더 일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맞아? 방어구 제작자가 생겼어. 그래서 철바지랑 부츠를 샀고 부츠를 잔뜩 더 샀어. 이 녀석을 레벨업 시키려고 절대 안 쓸 부츠들. 근데 그 뒤에 이 멍청이가 나한테 철을 팔라고 하네?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판단을 무시하고 인벤토리를 정리했어. 장비를 좀 챙겼어. 섬을 떠나 여행을 떠나려고 쉬운 철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 근데 이 여행은 별로 잘 안 됐어. 몹들을 만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했어. 지금 만약 당신이 새롭고 고급 생존, 마인크래프트 기술을 찾고 있다면 아마도 잘못된 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순간과 좋은 웃음을 찾고 있다면 환영한다. 그리고 있잖아. 만약 당신이 새롭고 이 비디오를 즐기고 있다면 구독을 고려해봐. 내 비디오를 보는 사람 중 1.5%만 구독 중인 사람들 가서 구독해. 어쨌든 모든 오글거리는 게임 플레이와 구독 알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갔어.
꼬리를 내리고 7개의 철 원석을 들고 부두를 지키던 스켈레톤과 싸웠어. 그 엄청난 철 탐험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낮잠을 잤어. 9일째. 좀 더 나은 음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남은 감자를 심었어. 이제 농부가 아니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겠지? 다행히 어젯밤 실패 후에 뼈를 뼈가루로 만들 수 있었어. 그렇게 해서 감자로 밭을 채울 수 있었어. 이제 그 일을 해결했으니 남은 음식을 요리했어. 파라다이스 마을로 갔어. 철을 찾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더 필요했으니까. 마을 주민들과 거래하려고. 철 농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알아. 근데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 걱정 마. 결국엔 방법을 찾을 거야. 잠시 후에 레벨 16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직선으로 광질을 시작했어. 가는 길에 철을 꽤 많이 캤어.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여기 큰 동굴이 있네. 내려가야 할까? 아마도 거기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큰 겁쟁이처럼 집으로 돌아갔어. 인벤토리를 정리하고 철을 녹이는 동안 밤 시간을 이용해 몬스터 사냥을 조금 했어. 실을 좀 얻으려고 했거든. 자주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왜 필요한지 알 거야. 결국 내가 찾던 거미를 발견했어. 만들어. 실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 철을 모아. 드디어 철 갑옷 풀 세트를 만들 만큼 충분히 모았어. 철 갑옷 풀 세트를 얻었어. 10일째 되는 날 실로 낚싯대를 만들었어. 아, 정말 놀라워. 그리고 낮 동안 낚시만 했어.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 무한 활 같은 거. 이름표나 심지어 수선책이라도 말이야. 맞아. 내가 틀렸어. 그냥 물고기 잡았어. 누가 알았겠어. 그날 저녁을 보내게 될 줄. 거대한 가뭄 비나무를 베면서 다시 한번 에메랄드와 교환할 막대를 더 얻으려고. 그 막대를 파라다이스 마을에서 교환했어. 그 다음 철 광산으로 내려갔어. 처음으로 금을 발견했고 처음으로 청금석도 발견했어. 걱정하지 마. 모두들 채굴하면서 드디어 깨달았어. 철 농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들 머리 쥐어뜯는 거 멈춰도 돼. 댓글에 나를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그만해도 돼. 그래서 11일째 되는 날 재료를 구하러 나섰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철 농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였어. 맞아, 철. 그래서 또다시 멍청한 철 모험을 떠났어. 보이는 표면 철을 모으면서 그리고 시간을 아껴줄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고 11일째 끝날 때쯤 12일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섬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생각했어. 철 광산에서 계속 아래로 파는 게 좋을지도 몰라. 줄 광산에서 동굴을 찾으려고. 이게 철을 얻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어. 왜 이걸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철을 충분히 모은 후 마지막으로 모아야 했던 것은 용암 한 양동이었어. 그래서 12일의 나머지 시간을 용암층까지 파 내려가며 보냈어. 그리고 직선으로 광산을 팠어. 필요한 용암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13일과 14일에 철 농장을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지나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 내가 할 일은 내가 사용한 튜토리얼 링크를 설명에 남겨두는 거. 이 철 농장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었음.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다면 꼭 시도해보길 추천. 15일째. 철 농장이 정확히 효율적이지 않았음. 그리고 결국 철 골렘이 스폰되는 걸 막아야 했음. 실제 농장 주변에서 스폰되는 걸 막아야 했음. 그래서 농장 주변의 길을 만들어서 스폰을 막았어. 각 방향으로 7블록씩. 하지만 실제 철 농장이 제대로 작동한 후 남은 철을 사용해서 최대한 마을 주민의 갑옷을 업그레이드했어. 그리고 마법이 부여된 다이아몬드 갑옷 한 세트를 샀어. 그리고 우리 도구 제작자에게서 다이아몬드 삽을 샀어. 16일째에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계속해서 우리 도구 제작자와 갑옷 제작자를 레벨업했어. 그들의 다이아몬드 거래를 잠금 해제하려고 노력했어. 첫 번째 목표 달성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장비를 갖추는 것. 그들과 거래하는 문제였어. 그리고 아이템이 재고를 채우기를 기다리는 것. 다이아몬드 도끼를 얻었어. 무기 제작자에게서. 그리고 나무를 많이 베기 시작했어.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거래할 막대기를 더 얻기 위해. 17일째 되는 날 이유는 모르겠지만
멍청한 바보. 멍청한 마을 사람들이 거래를 갱신하지 않았어. 왜 그런지 전혀 몰랐지만 시간을 좀 더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무를 더 베어야 했어.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섬에 건물을 짓고 싶은 이유가 있었거든. 그리고 많은 공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나무를 자른 후 철 농장에서 철을 좀 가져왔어. 그리고 나머지 하루를 보냈다. 천국 마을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18일째는 마을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느끼며 보냈다. 거래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 때문에 인터넷에서 도움을 찾고 게임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잊고 나무를 베었다. 18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19일은 좋은 날이었다. 마을 주민들을 해결하고 마침내 다이아몬드 장비를 거래로 얻었다. 이제 진짜로 진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다이아몬드 도구를 들고 마을 주민들의 집 몇 채를 부수기 시작했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위해 그 집들이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 어차피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잖아. 그렇게 끝내고 나서 석탄을 좀 챙겼어. 횃불을 만들어서 이 넓은 지역을 밝히려고. 그렇게 19번째 날이 끝났어. 이제 20일차로 넘어가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 이 큰 지역을 평평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흙을 사용해서 우리 첫 번째 큰 건축물을 계획했어. 이 섬에서 이것 정말 멋질 거야. 기본 계획을 끝내고 나서 모험을 떠나고 싶었어. 다른 종류의 나무를 찾으러 가려고. 우리 건축을 위해. 왜 이전에 탐험할 때는 이걸 안 했을까? 내가 바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 배를 타고 자작나무랑 참나무를 찾으러 갔어. 조금 채집했어. 그리고 묘목을 모으려고 기다렸어. 이 생각을 했어. 이미 꽤 먼 거리를 여행했으니까 계속 가기로 했어. 다른 종류의 나무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나무는 하나도 못 찾았어. 대신 새로운 마을을 발견했어. 새로운 작물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22일째 되는 날, 새로운 작물이나 나무를 찾으려고 계속 탐험하기로 했어. 이 룸 포탈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흑요석을 채굴할 수 있다는 뜻. 우리만의 포탈을 만들기 위해 곧 그 지역을 떠났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찾던 걸 딱 갖춘 마을을 발견했어. 필요한 다양한 작물들이 있었어. 소를 죽이며 축하했어. 섬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조금 걸은 후 그리고 또 다른 마을을 발견했어. 이번 마을은 벚꽃 바이옴 옆에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그래서 낮잠을 자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어. 23일째 되는 날, 불타는 좀비를 보고 일어났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아침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들의 유일한 음식 공급원을 빼앗으면서 주변을 조금 둘러봤어. 다른 농작물 밭이 있는지 보려고. 약탈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그들이 가진 건 건물들 뿐. 그래서 체리 생물 궁계로 올라갔어. 다양한 체리 재료들을 잔뜩 가져왔어. 근데 인벤토리가 꽉 차자 우리 섬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 돌아오자마자 모험에서 얻은 묘목을 심었어. 새로운 나무들을 농사짓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23일의 나머지 시간 동안 거대한 농작물 밭을 만들었어. 그 멍청한 주민들을 심기 위해서. 내가 훔친 농작물 24일과 25일을 보냈다. 우리 기지의 중심부를 파내며. 그래서 5블록 더 내려갔다. 이 시점에서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이 공간으로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좀 더 흥미롭게 보일 것 같았다. 깊이가 좀 있으면 하나 확실한 것은 알았다. 이 공간을 온갖 농장으로 채우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유용한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파내어진 후 25일의 나머지 시간을 보냈어. 거대한 가뭄 비나무를 더 베면서 새로운 나무와 작물을 농사짓는데 26일에 우리가 외부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기지의 외부 구역에 대해 각 구역마다 다른 작물을 심으면 멋질 것 같았어. 약간의 영감을 받아서 내가 예전에 쓰던 스타터 베이스에서 시작함. 그래서 첫 구간을 가뭄 비나무로 줄을 맞추기 시작함. 어제 잘라놓은 가뭄 비나무 통나무들 벗겨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함. 통나무 위에 가뭄 비나무 반 블록을 잔뜩 놓음. 몹 스폰 방지도 되고 보기에도 괜찮았음. 바깥쪽 마감을 끝냄.
벗겨낸 가문비나무 통나무를 더 사용해서 그리고 이 구간을 농지로 바꾸기 시작함. 찾을 수 있는 감자를 전부 가져옴. 농장을 채우려고 했어. 하지만 당연히 충분하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농장은 진행하면서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 그 후 26일의 나머지 시간과 27일 하루 종일 방금 했던 걸 반복했어. 기지의 나머지 세 부분에서 나무를 놓고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반복했어. 물 양동이로 땅을 갈고 뭔가 이상하게 들리네. 그리고 물론 바다 식물 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끝내고 27일째가 끝났다.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기지의 바닥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실제로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 이틀이나 걸렸다.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흐름에 맡겼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다. 생각했다. 바닥을 파내는 테마를 계속 이어가고 좀 더 깊이를 위해서 다양한 나무 종류를 사용하게 되었어. 모험에서 찾은 나무들. 이 디자인이 최고는 아니었을지도 몰라. 나중에 바꿀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바닥이 완성된 후에 29일의 나머지 시간은 어느 정도 정리된 저장 공간을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곧 제대로 된 저장 시스템을 만들 거야. 30일 아침에 나는 기분이 좋았어. 자동 농장을 시작하고 싶었어. 레드스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스트림 마이닝을 할 시간이야. 알겠어. 스트림 마이닝은 정확히 비디오에 흥미로운 콘텐츠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즐거웠어. 좋아. 이제 실크 터치 광석이 많이 생겼으니 32일째 되는 날 행운 곡괭이를 얻고 싶었어. 그래서 독서대를 만들었어. 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유로운 주민을 찾았어. 그에게 휴가용 집을 줬어. 그의 거래를 돌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행운 책을 얻었고 얻자마자 당연히 그것을 사서 그를 집에 가둬뒀어. 그리고 주민 낙원으로 갔어. 새로운 곡괭이를 사러 갔어. 모든 마법을 제거했다. 그리고 모루에 행운 3책을 넣었다. 32일째 남은 시간 동안 광석을 행운으로 캤다. 내일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레드스톤을 충분히 얻으려고. 다행히도 충분히 얻었다. 말했듯이 내 기지를 자동 레드스톤 농장으로 채우고 싶었다. 첫 번째로 만들고 싶었던 건 사탕수수 농장이었다. 농장. 꽤 유용할 것 같아서 기지 아래에 자리를 잡고 파기 시작했어. 농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 이런 순간에 다이아몬드 장비가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후 레드스톤 재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 설탕수수 농장을 만드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걸. 옵저버가 있다면? 그리고 석영 없이는 옵저버를 만들 수 없고 석영은 네더에 가야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임시로 네더 포탈을 만들어 벚나무 옆에 설치하고 바로 들어갔어. 내 생각엔 이게 내가 겪은 최악의 네더 스폰일지도 몰라. 아니면 네더 요새였나. 지금은 석영만 필요해서 네더 요새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 지금은 말이야. 하지만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석영을 채굴하면서. 그렇게 해서 34일째가 됐어. 요새를 향해 계속 파고 들어갔어. 그러다가 해골들을 봤어. 나를 쏴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이 영상을 바로 끝낼 수도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겁먹었어. 다른 방향으로 석영을 찾으러 갔어. 필요한 걸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리고 포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간다. 석영을 만들어 관찰자를 몇 개 만든다. 그리고 농장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한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농장을 만드는 방법. 훌륭한 튜토리얼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 해보는 것이 더 재미있다. 관찰자가 피스톤을 작동시키길 원했다. 사탕수수가 자라면 물론 사탕수수를 부수게 될 것이다. 그때 호퍼를 사용하려고 했어. 아래로 달리는 광산 수레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주워서 상자에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아이템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34일째가 끝났어. 다음 날 아침 필요한 레일을 제작했어. 그리고 아이템 수집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트랙을 깔았어. 광산 수레도 만들었어. 트랙 끝에 광산 수레 얼로더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사탕수수가 갈 곳이 생겼어. 그게 설치된 후에 농장을 꾸미기 시작했어. 글로우스톤이 숨겨진 조명으로 꽤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더로 돌아가서 좀 가져왔어. 돌아왔을 때 밤이었고 35일째가 끝났어. 36일 아침을 보냈어. 어제 얻은 글로우스톤을 배치하고 농장의 지붕을 마무리함. 그것이 끝나자마자 나가고 싶었음. 섬을 떠나 모래를 찾으러 감. 그렇게 해서 모래를 유리로 바꿀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을 사탕수수 창문으로 사용함. 그러면 농장이 100% 손실 없이 될 것임. 나무를 자르고 농장 바닥 작업을 함. 유리가 식는 동안 기다리면서 어이구. 맞아.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문을 닫아야겠어. 어쨌든 유리가 녹을 때쯤 36일째 끝나고 37일 아침이었어. 농장에 유리를 모두 설치했어.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했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려고 했어. 드디어 저장실을 만들 차례였어.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했던 일을 먼저 하고 싶었어. 옛날 옛적에 소를 우리 섬으로 데려오려고 했어. 저장실에 아이템 액자를 쓰고 싶었어. 그래서 가죽을 사려고 했어. 근데 말이야. 내 씨앗이 저주받은 건지 아니면 전에 소를 죽인 벌을 받은 건지 소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어. 양, 닭, 돼지는 봤는데 소는 없었어. 물론 내가 결국 그들을 찾기 전까지는 그랬어. 배 몇 척으로 그들을 잡았어. 그리고 한 명씩 섬으로 데려왔어. 그들에게 임시로 작은 집을 만들어줬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번식시키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어. 37일째 남은 시간은 농작물 손질하며 보냈어. 소를 번식시키려면 밀도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밀을 준비했어. 38일째는 저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어.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처럼 이걸 기지 아래에 만들고 싶었어. 이번에는 중간에 만들 거야. 중심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야. 하루 종일 큰 공간을 파내는데 시간을 썼어. 많은 재료를 모았어. 공간을 다 파낸 후에 미래 프로젝트를 위해 밤새도록 큰 가문 비나무를 베었어. 필요했으니까. 저장 공간을 위해 많은 나무가 필요했어. 상자와 장식 39일째는 저장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보냈다. 내 계획은 일종의 창고 스타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이템을 행으로 그룹화하는 방식. 다른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다. 너무 좋아한다. 저장 공간을 만드는 나의 고유 방식이 되었다. 40일째에 드디어 첫 번째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부쉈다. 저장실을 위한 공간을 더 파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교체하는 것은 마을 주민과 거래하는 것만큼 쉬워. 천국의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준비해둔 것이 정말 기뻐. 하지만 그와 함께 저장실 마무리 작업으로 돌아왔어. 나무를 더 베고 새로운 소 친구들을 번식시키고 적들을 제거하고 블록을 더 배치하고 빛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녔어. 오케이. 그 부분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게 40일의 끝이었어. 아 진짜 오글거려. 41일째. 저장 시스템의 확장을 추가하고 싶었어. 슈퍼 재련기를 넣으려고 했거든. 빠른 스포일러. 이 슈퍼 재련기는 절대 슈퍼하지 않았어. 그리고 재련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 그래서 41일의 대부분을 슈퍼하지 않은 재련기를 위한 공간을 파는 데 썼어.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이걸 지하에서 하기로 했을까? 시간 낭비하면서 땅을 파고 있었네? 뭐 어쩔 수 없지. 이 시점에서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어쨌든 41일의 나머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모으고 슈퍼 스멜터를 위해 준비했어. 그리고 고민했지. 이걸 어떻게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 튜토리얼을 썼어야 했나 싶기도 하네. 댓글로 나를 멍청하다고 불러도 돼. 42일째 되는 날. 내일과 광산 카트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별로 대단하지 않은 재련기에 그걸 만지작거리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하지만 결국 마침내 최악의 재련기를 만들어냈어. 슈퍼 재련기는 잊어버려. 나는 똥 재련기를 만들었어. 이 시점에서 너무 지쳐서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석탄을 찾으러 배를 타고 떠났어. 탐험하지 않은 땅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바로 동굴로 뛰어들었어. 찾을 수 있는 만큼 석탄을 캤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돌아왔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 그렇게 해서 모든 석탄을 운반할 수 있었어. 그게 우리를 43일째로 데려갔어. 손으로 모든 용광로를 채웠어. 왜냐하면 바보라서 자동화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를 더 바보로 만든 건 이거야.
원하는 걸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 녹이려고 했던 것. 기본적으로 이 용광로를 만든 이유 전체, 모래가 필요했어. 그래서 어제 동굴을 찾았던 곳으로 돌아갔어. 모래가 잔뜩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시간을 들여 채굴했어. 필요한 걸 다 얻은 후에 근처에 또 다른 난파선을 발견했어. 이번엔 멋진 게 있었어. 이끼랑 대나무, 전리품을 전부 집으로 가져왔어. 모래를 전부 재련기에 넣었어. 그리고 이 시점에서 깨달았어. 재련기가 얼마나 별로인지. 진짜로 형편없는 재련기였어. 댓글에 똥 재련기 튜토리얼 요청하지 마. 진짜로 하지 마. 다들 자기 세계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알지만 이건 내 개인 디자인이야. 이걸 팔려면 10억 달러는 받아야 해.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거 진짜 별로야.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별로인 재련기를 만든 벌로 섬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물건들 다 팔아버렸어. 상자에. 그렇게 하면 다 넣을 수 있어. 새로운 저장실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지루했지만 만족스러웠어. 그래. 3일이나 4일째에 얻은 갑옷 장식을 사용했어. 이것들이 꽤 멋지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래. 44일째는 그게 다였어 하지만 45일째에는 기지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 다행히도 푸퍼. 냄새가 마침내 내가 원하던 유리를 다 뽑아냈어. 그래서 기지 위에 유리 지붕을 올렸어. 돌이켜보면 이게 멋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는 왠지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45일째 남은 시간은 농작물 밭을 마무리했어. 있잖아. 오늘 꽤 많은 진전이 있었어. 나는 46살. 진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오늘은 내가 마침내 내 자신을 위해 마법 테이블을 만들고 싶었던 날이야. 내 생각에는 곧 어느 시점에서 용을 상대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그걸 하려면 괜찮은 활을 얻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한 마을 주민들은 활을 거래하지 않아. 먼저 내가 활을 만들어야 하고, 물론 그걸 위해 마법 테이블이 필요했어.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흑요석 좀 챙겼어. 그리고 마법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재료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했어. 근데 쉽지 않았던 건 책장을 만드는 거였어. 가죽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기다리면서 소를 번식시키거나 직접 나서야 했어. 소를 찾으러 나가? 죽이려고 또 다른 모험을 떠나 책장을 만들 가죽을 충분히 얻기를 바라며 완전히 모른 채로 음식을 기지에 두고 왔다는 걸?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아기 좀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다행히도 도착한 생물 궁계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었어. 첫날이 정말 끔찍하게 떠올랐어. 결국 47일째 아니었나.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소를 찾았어.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했어. 이 시점에서 모든 희망을 포기했어. 가죽을 충분히 얻는 건 불가능해 보여. 섬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 불쌍한 북극곰에게 화풀이했어. 그래도 스키 타고 떠다니며 집으로 돌아왔어. 베리를 버렸어. 이틀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했어. 48일째 소를 번식시킴. 그렇게 생각함. 기지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냄. 소를 번식시키는 동안 기지 외곽에 예쁜 잎 테두리를 만들. 기지 외부 전체를 둘러싸게 함. 내부 텍스처 작업도 조금 함. 물론 소를 계속 번식시키는 동안 그게 핵심인 맞지. 49일째 되는 날 깨달았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낚시. 그래서 낚시를 했어. 물고기 번식 물고기 번식 물고기 번식 한 번 더 아니야. 소가 충분해질 때까지 필요한 가죽을 얻었어. 드디어 책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마법 부여 테이블 주변에 놓았어. 활 몇 개를 마법 부여했어. 그리고 모루에서 조합했어. 세계 최고의 활은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무한히 있어. 51일째에는 이걸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어. 기지 주변의 농지를 만들 계획이었어. 그냥 이 지역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을 많이 비우는 거였어. 이 지역의 모든 나무를 베어내면서 묘목을 잊지 않고 주워야 했어. 다이아몬드 괭이를 마법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그러려면 레벨 30에 도달해야 했어. 경험치 농장이 아직 없었으니까 경험치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 거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대기와 철을 거래했어. 레벨 27까지 올렸어.
주민들이 거래를 잠그기 전까지 다음 날을 기다려야 했어. 저장실에 가서 블록을 가져왔어. 51일에 나머지 시간을 보냈어. 농지 경로를 계획 중. 그래서 들판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음. 52일째에 농지의 벽을 쌓음. 다양한 자갈 블록을 사용함. 길 주변에 무작위로 배치함. 모두 합쳐지면 시골 스타일의 벽이 됨. 드디어 거래를 통해 레벨 30에 도달함. 그리고 다이아몬드 괭이를 마법 부여함. 아마 시간 낭비였을 듯. 하지만 그 실패 후 52일의 나머지 시간을 보냈어. 농지의 물을 모두 얻으면서 53일은 땅을 바라보면서 보냈어. 손에 괭이를 들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 정말 흥미진진했어. 소들을 집에서 옮겨야 했어. 훨씬 더 작고 비좁은 집으로. 하지만 걱정하지 마. 멋진 숙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곳을 줄 거야. 며칠 후에 주기지에서 작물을 몇 개 가져옴. 새 농지에 심기 시작함. 53일째 끝남. 54일째. 나머지 농지에 작물 심기 완료. 작은 건축 프로젝트 거의 완료됨. 몇 개의 건물을 추가하고 싶었음. 지역의 생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낚시터부터 시작함. 물론 난 55일째에 뭘 했는지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아. 낚시 휴가를 보낸 후에 드디어 소들에게 진짜 집을 만들어 줄 때가 됐어. 그래서 나무를 좀 가져왔어. 그리고 소들을 위한 소헛간을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모든 건물이 기지와 잘 어울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지금은 꽤 간단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았다. 이 100일 동안. 그런데 있잖아. 이게 꽤 귀엽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소헛간이 끝났으니 다시 농장을 더 짓고 싶었다. 본진에서 다음 목록은 호박 농장이었다. 이거 만드는 거 꽤 쉬울 것 같아. 호박을 농부마을 주민에게 팔 수 있어. 에메랄드를 많이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농장을 짓기 전에 레드스톤이 훨씬 더 필요했어. 그래서 다시 광산으로 내려갔어. 줄 채굴을 하다가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 아마도 그 동굴일 거야. 6일째에 찾았던 큰 동굴. 들어가기 무서웠던 그 동굴 말이야. 하지만 이제 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특히 레드스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생각했어. 동굴 탐험 몽타주를 해보자. (61일과 62일에)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데 시간을 보냈어. 호박 농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 채굴한 광석을 행운으로 캤고 조금 더 자갈을 가져왔어. 지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석영을 찾고 있어. 이 지옥 생물 공개가 정말 싫어. 하지만 62일이 끝날 때쯤 호박을 실제로 놓을 자리를 고를 준비가 됐어. 그리고 그건 물론 기지 아래에 있었어. 우리의 사탕수수 농장 바로 옆에. 하지만 농장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이 들어갈 공간을 파야 했어. 그리고 63일째 되는 날 정확히 그렇게 했어. 또 다른 날에 감사했어. 파라다이스 마을에서 좋은 장비를 얻었어. 64일째, 65일째는 실제 농장을 짓는 데 보냈어. 일맹고의 튜토리얼을 사용했어. 다들 한 번쯤 봤을 거라 확신해. 혹시 못 봤다면 링크를 영상 설명에 남겨둘게. 이게 정말로 유일한 호박 농장이 될 거야. 65일의 나머지 시간을 거대한 가문 비나무를 더 많이 베는데 보냈어. 농장을 조금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해보려고 말이지. 좋은 말장난이네. 내가 가지고 있던 블록을 사용해서 농장을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아. 용을 죽이고 전기 하나 얻는 것처럼. 그래서 66일과 67일에 정확히 그 작업을 시작했어. 먼저 해야 할 일은 탐험하는 것. 네더 요새 블레이즈 막대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이 시점에서 모두 알겠지만 나는 최고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가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이곳은 위험했어. 다리를 완성했어.
네더에서 지은 다리, 지형을 파기 시작했어. 아름다운 빨간 물을 발견했어. 결국 요새 꼭대기에 도착했어.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갔어. 빠르게 탈출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천장을 파고 들어갔어. 두 신사분이 나를 맞이했어. 아쉽게도 해골은 없어. 다음으로 더 고귀한 신사들을 찾았어.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해골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다른 좋은 전리품을 찾았어. 하지만 그게 내가 거기 있던 이유는 아니었어. 나는 블레이즈 막대를 얻으러 왔어. 그래서 한동안 뛰어다녔어. 보이는 모든 것들의 목숨을 끝냈어. 충분한 막대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정확히 8개. 그리고 나는 포탈로 돌아갔어. 다시는 네더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여기 진짜 싫어. 블레이즈 막대 8개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기지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 목표를 얻을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어. 엔더 진주가 필요했고 68일째 되는 날. 깨달음을 얻었어. 다시 네더로 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엔더맨은 특정 생물 궁계에서 스폰돼. 뒤틀린 숲에서 말이야 며칠 동안 엔더맨만 계속 쳐다봤어. 내 작은 숨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누나를 위해 그들을 죽인다. 약탈이 있었다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나는 내내 고민했다. 돌아가서 약탈을 얻는 것이 더 빠를지, 검의 약탈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빠를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때쯤 충분한 얼음을 얻었기를 바랐다. 다시 포탈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누나를 블레이즈 막대와 함께 보관했어. 세계 최악의 슈퍼 스멜터에서 음식을 좀 더 요리했어. 일명동 스멜터. 그리고 농장 지역으로 내려갔어. 71일째의 네더 요새에서 약탈한 네더 와트를 심으려고. 지금은 몹과 싸우고 농장을 짓는 것에 질렸어. 건축을 좀 더 시작하고 싶었어. 오해하지 마. 지금까지 만든 건 괜찮아 보였어. 하지만 아직도 섬의 많은 부분을 덮어야 했어. 내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 많은 공간을 비워야 했어.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어. 모든 나무와 주민집을 치우고 싶었어. 내가 가진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건 아마도 조금 야심찬 프로젝트일지도 몰라. 3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꽤 빠르게 건축하는 편이라고 생각함. 마을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내가 목표로 했던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 72일이 끝날 때쯤 건축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함. 73일째 되는 날 나는 섬을 떠나 참나무를 많이 베러 감.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았어. 섬의 나머지 부분과 팔레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다야 그냥 74일째에 나무를 떨어뜨렸어. 거기서 엄청 많은 조약돌을 가져왔어. 그래서 마을 주민집이 어디에 있을지 계획할 수 있었어. 실제로 어디에 있을지. 마을을 건설할 때 정말 중요한 단계야. 이해할 수 있어. 건물이 어디에 있을지 진짜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당연하지. 다양한 시야를 제공하며 길이나 추가적인 디테일이 들어갈 위치를 알려줌. 74일째가 끝날 때쯤 마을 계획을 완성함. 그래서 자갈과 튼튼한 돌을 섞어 준비함. 건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75일째. 바로 그 일이 일어남.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한 번에 집 하나를 완성하는 대신 마을 모든 집의 돌 기초 작업을 진행함. 기초 작업부터 시작함. 그리고 다음 일로 넘어감. 하지만 밤이 되었을 때쯤 힘이 다 떨어짐. 그래서 광산으로 내려가서 더 가져옴. 76일째 아침에 돌 기반 작업을 모두 끝냄. 다음 건축 단계로 넘어갈 준비 완료. 그래서 저장실로 다시 내려감. 발판을 조금 만들. 그리고 집의 다음 층 작업을 시작함. 처음에는 벗겨낸 전나무 기둥을 사용했어. 지지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틈을 참나무 판자로 채웠어. 창문을 위한 공간을 남기면서 77일째 되는 날 전나무 계단과 슬래브를 많이 만들었어. 모든 지붕의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어. 지붕 테두리를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어.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첫 번째 지붕의 트림을 끝내고 나면 다른 건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 됐어. 다른 모든 건물에서도 말이야. 77일째와 78일째에 바로 그 일을 했어. 타임랩스.
79일째에 모든 지붕 트림이 완료되었어. 모든 틈을 메울 시간이었어. 원래는 오크를 사용할 계획이었어. 하지만 조금 생각한 후 다른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섬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다시 광산으로 내려가서 딥슬레이트를 가져왔어. 이것이 집들의 팔레트와 어울리면서도 섬 전체의 건축물에서 눈에 띌 것 같았어. 필요한 것을 얻은 후 다시 올라와서 저장실로 들어갔어. 내가 필요한 블록으로 바꾸려고 깊은 암석을 준비함. 돌 절단기를 사용해서 필요한 블록으로 만들. 79일의 나머지 시간은 지붕의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사용함. 지붕의 빈 공간을 모두 채움. 어두워지고 좀비가 스폰될까봐 무서워짐. 좀비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움. 80일 아침에 나머지 지붕을 깊은 암석으로 채움. 이 마을 프로젝트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음. 빠르게 많은 건축 진척이 이루어짐. 마을 프로젝트가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중.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싶었어. 하지만 남은 시간이 20일밖에 없었어. 아직 해야 할 엄청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 그게 끝내는 게 아니었어. 내가 맡은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용을 처치하는 일이었어. 그리고 엔드시티에서 엘리트라를 얻는 일이었어. 그래서 건축에서 잠시 휴식을 가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모든 걸 준비했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할 것 같았던 것. 황금 사과 몇 개를 만들었어. 호박 모자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파라다이스 마을로 갔어. 최대한 내 갑옷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솔직히 별로였어. 하지만 내 능력에 꽤 자신이 있었어. 81일째에 그 용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첫 번째 엔더의 눈을 던질 시간이었어. 가장 가까운 요새의 방향을 찾기 위해. 오, 멋지네. 부도에서 배를 탔어. 그리고 황야로 향하기 시작했어. 엔더의 눈이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며, 엔드 포탈을 채우기에 충분하길 바라며, 아 제발. 하지만 결국 많은 보트 타기와 걷기 끝에 오, 여기야. 제발. 그래서 곧장 아래로 파고 들어갔어. 강력한 요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을 헤매고 다녔어. 포탈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약간의 전리품을 발견했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 81일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엔드 포탈을 찾았어. 시작하자. 드래곤 싸움 몽타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그래, 그래. 완전히 박살났네. 너 작은 너드. 그리고 드래곤이 죽고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었어. 엔드에 있는 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 엔드시티에서 배를 찾아 엘리트라를 손에 넣는 거였어. 그래서 엔드 게이트웨이로 가는 계단을 만들고 뛰어들어 랜더거리 최대로 올렸어. 엔드시티가 나타나길 바라며. 오 베이비 가자. 오 저기 있네? 엔더맨 눈을 안 쳐다보려고 노력한 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흙 다리를 만들고 엔드시티에 도착했어.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 가능한 빨리 들어가서 나오고 싶었어. 죽고 싶지 않았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 후에. 그래서 남은 흙으로 끝배에 묶었어. 이 멍청한 쇼커들 덕분에 좀 놀았어. 마침내 배 안으로 들어갔어. 이 녀석의 생명을 끝내고 날개를 잡았어. 임무 완료. 일종의 아직 끝에서 나와야 했어. 어떤 이유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이 끝 도시를 약간 약탈하려고 했어. 내 갑옷이나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어. 좀 괜찮았어. 상자에서 물건을 좀 챙겼어. 하지만 잠시 후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아, 왜 이러는 거지? 너무 위험해. 하지만 그래. 다시 끝 게이트웨이로 돌아왔어. 다시 뛰어넘어 끝 포탈로 향했어. 집으로 텔레포트할 수 있었어. 84일째 되는 날 시간을 보냈어. 내가 얻은 아이템 정리? 끝에서 습격해서 얻은 것들. 이 새로운 아머드린을 착용하는 것 포함. 하지만 그 후 장난치고 내가 빌드 프로젝트를 계속할 시간. 다음으로는 몇 가지 디테일 추가 시작. 먼저 몇몇 건물에 굴뚝 추가.
그렇게 하기 위해 점토 벽돌 사용하고 싶었어. 그래서 점토를 캐기 위해 배를 타고 출발. 그리고 기지로 가져와 진짜 벽돌로 녹여내는 작업을 했어. 그 작업이 끝난 후 가문비나무 묘목을 가져왔어. 더 큰 가문비나무를 키우려고 마을 가장자리에 벽을 세우고 싶었어. 작은 경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섬의 다른 빈 쪽에서 할 계획과 분리하려고 했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 벽의 대략적인 형태를 구상했어. 가문비나무 통나무와 참나무 통나무를 번갈아 사용했어. 그 후 84일째 나머지 시간은 전에 심은 거대한 가문비나무를 베면서 보냈어. 벽을 올리기 위해 충분한 블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벽이 완성됐어. 이제 벽이 해결됐으니 어제 얻은 점토 벽돌을 만들 시간이야. 그리고 굴뚝을 올리기 시작해. 마을 집 몇 채에 그냥 직선으로 올려서 간단하게 했어. 모닥불을 위에 올림. 그 주위에 덧문을 설치함. 그리고 벽돌 벽으로 마무리함. 몇몇 집에 이걸 적용함. 점토 벽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음. 여기저기 굴뚝이 있는 게 너무 과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음. 그리고 그게 85일의 끝이었음. 86일째는 또 다른 층을 추가할 시간이었음. 마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 유리판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들을 던졌어. 내가 창문을 위해 남겨둔 모든 틈에.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 나머지 가문 비나무를 베었어. 그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남은 기간을 버티기 위해 14일 동안 건축을 계속했어. 가문 비나무를 좀 가져와서 마을에 더 많은 디테일을 추가하기 시작했어. 집의 돌 부분과 나무 부분을 나누는 장식을 추가함. 집의 돌 기반과 나무 상단을 분리. 그 후에 창문으로 사용할 철창을 제작. 돌 부분에 건물의 돌층에 유리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철창이 돌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다른 시각적 요소를 제공. 비록 감옥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초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좀비들에게 공격받았어. 그래서 철창문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쳤어. 87일째. 집을 위한 탑을 만들기 시작하고 싶었어. 이건 마을에 필요한 높이 변화를 줄 거야. 몇몇은 눈치챘을 거야. 집에 탑을 위한 빈 공간을 남겨뒀어. 하지만 내가 이 모든 탑을 지으려면 더 많은 재료를 가져와야 했어. 주로 단단한 것. 그래서 내가 채굴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 결국 필요한 걸 다 모았어. 이 이끼 낀 자갈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탑을 쌓기 시작했어. 탑 타임랩스. 그게 탑 타임랩스라는 뜻이야. 미안. 지금 바로 타임랩스를 재생할게. 이제 88일째로 넘어가자. 또다시 좀 더 세부적인 진행을 하고 싶었어. 마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 개의 코스터를 만들었어. 몇 개의 패치를 놓을 수 있게. 건물 옆에 흩어져 있는. 다음으로는 다른 돌 블록을 만들었어. 조금의 지형 수정을 하고 싶었거든. 언덕 위에 있는 집에 흙 위에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여서 그 위에 돌층을 덮었어. 그래서 빌리.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 게다가 마을에 멋진 디테일을 더해줘. 마을 주변에 더 많은 길도 계속 추가했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그 후에 드디어 모든 문과 출입구를 배치했어. 와! 누가 그걸 생각했을까? 좋은 아이디어였어. 근데 어쨌든 마을 주변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했어. 상자와 배럴 같은 것들, 호박, 분홍 꽃잎, 그리고 몇몇 잎들. 이곳은 정말 생기를 띠기 시작했어. 89일째. 집 내부를 모두 정리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가문비, 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이 시점에서 나는 확신이 없었어. 전체를 장식할 시간이 충분할지. 내부는 최소한 밝고 보기 좋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잔디바닥을 전부 가문비 나무 판자로 교체했어. 가문비 나무 슬랩으로 2층을 만들었어. 물론 그 안에 횃불도 놓았어. 이제 아직 섬의 큰 부분이 남아있어.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해 많은 작물이 필요할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아. 우리 기지 덕분에 필요한 작물들을 모으는 게 정말 쉬웠어. 타임랩스. 다시 타임랩스 하는 거야. 알겠지?
뭐 이제 됐어. 이 지역에 대한 내 계획은 거대한 농장을 만드는 거였어. 추측할 수 있을 거야. 완성되면 정말 멋질 거라고 확신했어.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필요했어.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곳을 멋진 농지로 채우려면 이 지역의 나무들을 모두 없애야 했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모두 없애야 했어. 나중에 일부는 다시 지을 거야. 그리고 땅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의 지형 수정도 했어. 땅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이것이 희망적으로 농지를 좀 더 나아 보이게 만들 것. 결국에는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를 의미,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 드디어 90일째 되는 날, 마을에서 시작되는 작은 길을 계획, 입구를 만들고 싶은 곳으로, 희망적으로, 나중에 지을 시간이 충분하길. 91일째 다시 한번 광산으로 내려가서 자재를 좀 더 가져옴. 이제 조약돌을 좀 구할 때, 이 시점에 조약돌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조약돌을 농지 프로젝트로 가져가서 밭이 어디에 있을지 계획하는 데 사용함. 하지만 이 조약돌은 낭비되지 않을 것. 장식할 계획이니까. 작은 농지 구역에서 했던 것처럼 주요 기지 근처. 그걸 하기 위해 계단을 많이 만들었어. 슬래브랑 벽도 만들고 무작위로 배치했어. 조약돌 위에 내가 만족할 때까지 다시 한번 약간 소박한 오두막 같은 벽을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말해야겠어. 이게 꽤 잘 어울렸어. 이제 92일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많은 물을 주고 엄청나게 많은 괭이질을 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 괭이가 부러졌어. 이 농장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92일은 그게 다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물론 93일에는 모든 작물을 심었어. 작은 몽타주를 해볼까? 작은 몽타주를 해보자. 멋진 작은 몽타주였어. 그 작은 몽타주와 함께 작물을 치움, 작은 입구로 이동함.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물을 위해 언덕의 길을 팠음. 꼭대기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과 함께 평평하게 다듬어서 작은 공간을 만들 건물을 짓거나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 아이언 팜 스포닝 장치를 94일째에 부수고 싶지 않음. 건축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어. 사실 계획이 별로 없었어. 그냥 이 자리에 멋진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남은 시간은 6일 뿐이었어. 시간이 많지 않았어 물론. 건축을 같은 스타일로 유지하고 싶었어. 섬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단순한 팔레트로. 하지만 더 독창적인 형태와 디테일을 주려고 했어. 하루가 끝날 때쯤 이 건물의 큰 부분을 완성했어. 하지만 추가하고 싶은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 농장 지역을 하나로 묶고 싶었어. 그리고 당연히 다들 이미 추측했겠지. 그건 바로 풍차야. 다른 게 뭐가 있겠어. 94일째 끝날 때쯤 모든 준비를 마쳤어. 풍차 부분만 빼고. 그걸 위해 필요한 블록이 아직 없었어. 그래서 95일째. 그걸 찾으러 나가기로 했어. 필요한 것을 찾고 싶었어. 흰색 블록을 사용하고 싶었어. 양털을 깎을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걸 기억했어. 양들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어. 더 많은 양이 있었던 것 같았어.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불행히도 바다로 떠내려간 것 같아. 수중 동굴에서 지오드를 발견했어. 우리 섬 바로 아래에 있었어.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방해석을 좀 가져왔어. 이것은 흰색 양털과 완벽하게 어울릴 거야.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보이는 모든 양의 털을 깎았어. 96일째 되는 날, 풍차를 완성했어. 깔끔한 디자인으로 섬 전체 분위기에 맞는다고 생각했어. 뭔가 너무 화려한 건 너무 튀었을 거야. 그걸 끝내고 나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섬에 여전히 큰 빈 공간들이 있었으니까 아직 채워야 할 공간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묘목을 심었어. 섬의 대부분 나무를 베었으니 우리가 좀 덤불이 부족했거든. 풍차 건물에 작은 쉼터도 만들었어. 조금 더 깊이와 흥미를 주려고 남은 울타리로 언덕 가장자리에 장벽을 세웠어. 건강과 안전 같은 이유로 말이야.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건초 더미를 만들었어. 풍차에 저장할 수 있도록 재본 준비가 되어 있어. 풍차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
또한 나는 조금의 시간을 보냈어. 풍차 입구를 정리하는데, 철 농장 구역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남은 감은 비나무를 사용했어. 결과적으로 꽤 멋지게 보였어. 그 후 철 농장에서 철을 좀 가져왔어. 그리고 많은 블록을 만들었어. 그냥 여기저기 놓고 보여줄 수 있어. 여기서 철을 가져갈 수 있지? 하지만 그래. 96일의 나머지 시간은 섬 주변에 더 많은 녹지를 심었어.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고 했어. 97일에 철 농장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 이곳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 좀 이상하고 지루해 보였어. 그래서 깊은 슬레이트를 가져왔어. 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음. 더 가지러 감. 그리고 건물 작업을 시작함. 이건 조금 도전이었음. 여기서 만든 모든 것 위에 스폰 불가능한 블록이 있어야 했음. 그렇지 않으면 철 농장이 다 망가짐. 계단, 반블록을 선택함. 벽을 사용해서 신화적인 페어 같은 걸 만들.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함. 그렇지만 괜찮음. 하지만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임. 어쨌든 전에 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음. 그게 끝나고 나서 약간의 텍스처링을 했음. 입구 내부에 이끼 낀 자갈을 사용했고, 그게 97일의 끝이었음. 98일에 아직 처리해야 할 작은 일들이 몇 개 있었음. 그중 하나는 네더 포탈 정리하는 것. 그래서 건너가서 네더 테마 블록을 좀 가져왔음. 나는 포탈 주변에 그냥 스팸처럼 뿌려놨어. 뭔가 땅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했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이걸 하는데 쓴 시간을 생각하면 다음은 묘목을 잔뜩 모으고 싶었어. 섬에 나무를 더 심으려고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행히 땅에 아직 묘목이 많이 있었다. 전에 오크 나무를 많이 떨어뜨렸던 곳에. 그래서 묘목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나무를 더 베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해가 질 때 보트에 다시 탔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갔다. 그 후 묘목을 많이 심었다. 빈 공간에 주로 본 기지 옆에 있는 지역에 집중했다. 이게 꽤 괜찮아 보이길 바랐어. 그리고 섬에서 나무 농장 역할도 하길 바랐어. 더 이상 나무 농장이 없었으니까. 이제 99일째로 넘어가자. 이게 정말 마지막 날이 될 거야. 섬에서 건축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야. 100일째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몇몇 구멍을 메우고 자비를 했어. 작은 소박한 스타일을 만들었어. 농지 지역에 있는 임시 구조물. 어색한 공간을 조금 처리하기 위해. 다음, 마을에 남은 묘목 몇 개를 심었어. 그리고 부서진 탑 주변에 비계들을 배치했어. 이건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 거야. 이게 수리 중이라는 걸. 망가졌거나 아직 짓고 있거나 뭐 그런 거. 그냥 블록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 뭐 별 생각 없이. 작은 캠프 사이트도 만들었어. 마을에 빈 공간도 만들었어.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려고. 남은 캠프파이어를 가져와서 밑에 놓았어. 철 농장 주변의 슬래브 아래에. 멋진 느낌이 들었어. 내 생각엔 신화적인 페어 같던 모습에서 운석이 섬에 떨어진 것처럼 변했어. 어쨌든 마음에 들어. 99일째를 마무리하며 농지 입구 작업을 조금 했어. 지역. 작은 아치를 만들어 철 농장을 숨기려고 했어. 마을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걸어갈 때, 그게 약간 드러나게 돼. 그걸 끝내고 섬에서 마지막 잠을 잤어. 여기 100일째 되는 날이야. 죽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워. 오늘 하루는 간단히 둘러보는 데 쓸까 해. 우리가 이룬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제 여기 와서 곧 메인 기지부터 시작할 거야. 처음에 작업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 말했듯이 잠깐 투어를 할 거야.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할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려.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 화약이 있어 2개의 화약 멋져. 할 수 있는 만큼 만들게. 일리트라를 잡아. 조금 날아가서 본부를 보자. 멋지네 마음에 들어. 내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끝내지 못했어. 안쪽은 좀 허전해 보여. 그래도 깔끔해 보여. 일단 이 정도면 괜찮아. 첫 번째 반성. 내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렸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기 창고방이 있어. 꽤 정리된 것 같아. 뭐 대충. 그리고 여기 이게 있어.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 어쨌든 창고방이 꽤 마음에 들어. 내가 자주 쓰는 디자인.
그래서 그건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사실 정리하는 게 좀 필요했어. 이리 와 여기 있는 동안 농장도 한번 보자. 먼저 이걸 지었어. 이건 사탕수수 농장이야. 꽤 잘 작동하고 있어. 결국 그건 필요 없었어. 일찍 정기였고 몸농장을 지을 계획이었어. 하지만 뭐. 그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야. 내가 불을 설치하는 걸 기억했더라면?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어. 안에 빛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호박 몇 개는 다시 만들었어. 근데 그건 별로 필요 없었어. 왜냐면 나거네 마을이 좀 쓸모없어졌거든. 내가 장비를 얻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 다음으로 농지를 전부 만들었어. 그리고 이건 약간 작은 테스트 같은 거였어. 우리가 100일 끝날 때 했던 걸 위한. 저쪽에서. 근데 이게 이 지역을 꽤 잘 연결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소 헛간을 지었지. 안녕 숙녀들 안녕 숙녀들. 이거. 전체적인 건축 스타일을 정해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100만 번 말했듯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꽤 깔끔해. 여기 있는 건 무시. 어쨌든 그건 잊어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낚시 부두가 있어. 수성과 바다의 행운이 붙은 낚싯대를 얻었어. 낚시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바보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당연히 알겠지만 작은 네더 포탈을 만들었어. 꽤 괜찮아 보여.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마을로 이끌어. 지금 이건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 근데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볼 거야. 오, 그래. 섬 중심부에 딱 맞아. 마을의 주요 부분 같은 느낌이야. 여기 큰 공간이 있긴 해.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곳. 근데 안 지어서 다행이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시간적으로 꽤 촉박했거든. 마을이 아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 내부와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어. 하지만 다시 말해서 다들 꽤 깔끔해 보여. 여기에 누가 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분명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역으로 이어져. 그곳은 농업 지역이야. 이곳 정말 멋져. 봐봐. 들판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 정말 평화로워. 괜찮아. 여기 작은 창고 같은 헛간 있어.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입구도 있어. 풍차도 있고. 여기 안 봐도 돼. 마지막으로 철 농장도 있어. 드디어 장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이 큰 길 부분이 좀 이상해 보였거든. 내 생각엔 페어 신화 같은 느낌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뒤에 벚나무들이 있어. 이 지역에 색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 꽤 괜찮아 보여. 아 그리고 비가 오네. 대박. 이 영상 끝내는 게 좀 슬프게 느껴지는데 비가 와 추워. 피곤해. 제대로 된 내부 공간도 없어. 그래도 즐거웠길 바래. 재밌었다면 구독해.